안녕하세요. 곰PD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8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제1작업의 함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별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성이라고 입력하고 그 외에는 여성이라고 입력하는 그런 문제이네요. if 함수와 mi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if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mid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mid 함수. mid 함수는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 자,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가 1이라 그랬어요. 조건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의 이 숫자가 1이면 남성이라고 입력을 하고 2면 여성이라고 입력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한 글자를 추출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mid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mid 함수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는 mid 가로 열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자, 시작 위치, 쉼표, 글자 수예요.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K의 5셀에 이건우라는 사람의 요 8번째의 한 글자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는 mid 가로 열고 내가 원하는 셀에, 그쵸? 쉼표, 시작 위치는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예요. 그쵸? 8번째에서 자, 8, 쉼표 몇 글자인가요? 그쵸? 한 글자예요. 글자 수는 1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자, 1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추출이 되었어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도 8번째에 한 글자씩 추출이 되어지는 거죠. 요 함수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if 함수는요,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는 if 조건, 쉼표, 조건이 맞다라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참값을 넣어주고, 자, 쉼표,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값.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if 함수의 조건은 뭐가 될까요? 조건. 조건은 주민번호가 번호의 8번째의 글자가, 한 글자가 1이면 얘가 조건이에요. 그쵸? 요게 조건이에요. 자, 그럼 참값은 뭐예요? 참은? 참은? 그쵸? 남성.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넣으셔야겠죠? 자, 거짓은? 그렇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여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참하고 거짓은 잘 알겠는데 조건을 보니까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이에요. 이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mid 함수가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구해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의 5셀을 선택하시고 if 함수 먼저 들어가야 되나요? mid 함수 먼저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죠. if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건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는 if 가로 열고, 자, 조건,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가 1이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 8번째의 한 글자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if 함수만을 가지고는 요 한 글자를 추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 함수가 여기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미드. 자, 미드하고 가로 열고. 자, 이제 미드만 보는 거예요. 미드만. 어느 셀에서요? 그쵸? 뒤에 5셀에서 쉼표. 시작 위치는 8번째부터 쉼표 몇 글자요? 그렇죠. 한 글자가. 자, 글자 수까지 끝났으니까 미드 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가로를 닫아줘요. 여기서 가로를 안 닫아주면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미드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줘요. 자, 그러면 미드 함수는 끝났지만 if 함수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if 함수의 조건이 끝났나요? 자, 미드 만약에 뒤에 5셀의 8번째 한 글자가 이게 조건인가요? 아니죠. 이 한 글자가 뭐이면요? 그쵸. 1이면이에요. 그러면 이다라는 건 equal 하시고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서의 1을 문자열일 경우에는요.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1이라는 숫자는 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하이픈하고 별표하고 같이 섞였어요. 숫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숫자이지만 자, 요런 문자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얘네들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8번째의 한 글자가 1이다 라고 할 때 이 1은 숫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앞에 1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되시고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뒤에 5셀의 8번째의 한 글자가 1이라면 자, 우리 if 함수로 봤을 때 조건이 이제 끝났어.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쉼표. 자, 참값은 뭐라고요? 그쵸? 남성. 1일 경우에는 남성. 자, 쉼표. 그렇지 않을 때는 여성. 자, 큰 따옴표까지 넣어주시고 자, 참 거짓까지 끝났으면 if 함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가로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셔서 만약에 뒤에 5셀의 8번째의 한 글자가 1이면 남성으로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성이라고 입력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남성이 나왔어요. 1이라서요. 자, 그럼 I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 모양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끌어서 자, 서식 없이 채우기를 왼쪽으로 딸깍 클릭해 주시면 빈 공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월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무일의 월을 추출하여 뒤에 월을 붙이시오. month 함수예요. month 함수. 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이라고 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month 함수는요. 연월일이 있는 셀에서 월만 추출해주는 함수거든요. month 하시고 연월일이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면 월이 추출이 돼요. 근데 저희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 결합 연산자죠. 뭐를 결합해줘요? 그쵸. 월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and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월이라는 문자열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month 함수를 아셨다라면 두 가지 함수를 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는 year 함수는요. 똑같이 셀이에요. 날짜가 있는 셀을 선택하면 년도만 추출해요. day 함수는요. 똑같이 셀을 선택하시면 얘는 일만 선택해 주는 함수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제2의 5셀에서 는 month 가로 여시고 자, 우리 근무일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월만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2의 5셀을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결합할 거예요. and 큰 따옴표 하시고 월을 추출해라. 어느 셀에서요? 2의 5셀에 있는 것 중에서 월을 추출하고 결합해라. 뭘요? 월이라는 문자열을 결합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엔터 눌러주시면 1월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들은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오른쪽으로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월만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옆에 셀에 이어 함수와 데이 함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는 이어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연월일이 있는 날짜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면 자, 이렇게 연도만 추출해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는 데이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날짜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뭐만 추출돼요? 그쵸? 일만 이렇게 추출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옆에도 년과 일을 붙여서 and 연산자와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근무 수당 맥스 함수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여러분 맥스 함수의 공식이 뭔가요? 그쵸?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이 범위 중에 최대값이 무엇이냐? 자, 맥스 함수를 알았으면 다른 함수 민 함수는 뭐죠?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쵸? 범위. 자, 그리고 두 가지는 라지 함수는요. 어떠한 범위 중에 순위. 자, 요 범위 중에 몇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 주냐라는 거예요. 자, 스몰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범위 중에 순위. 얘는 이 범위 중에 몇 번째로 작은 순위의 값을 나타내 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오니까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맥스 함수이기 때문에 2의 13셀에는 맥스 가로 여시고 최대 근무 수당이니까 근무 수당이 있는 H의 5부터 H의 12. 자, 이 범위 중에 최대값이 얼마이냐? 자, 엔터 눌렀더니 자, 77,000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라지 함수, 스몰 함수 살짝 연습해 볼까요? 자, 라지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근무 수당 중에 쉼표 첫 번째로 큰 거 엔터 하시면 값이 똑같아요. 그쵸? 맥스로 구하나 아니면 라지 함수로 이렇게 구하나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라지 함수는요. 숫자를 2로 변경하면 두 번째로 큰 값. 3으로 변경하면 그쵸? 세 번째로 큰 값이 나타나져요. 스몰 함수는 그 순위대로 적은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 그리고 민 함수까지 같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부 근무수당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서가 홍보인 사원의 근무수당의 평균을 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자, 라운드업과 올림하는 함수예요. 라운드업은 디에버리지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는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라운드업은 나중에 하고 디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디에버리지 함수는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준다 그랬어요.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홍보인 사원의 근무수당의 평균. 자, 즉 부서가 홍보. 요 세 가지가 홍보네요. 홍보인 근무수당. 요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준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D-average의 공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D-average는요. 앞에 D가 붙으면 D-average, D-sum, D-max, D-min 이런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표처럼 이런 표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이 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만 D-average는 평균값만 추출해주는 함수 D-sum은 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값을 추출해주는 함수겠죠. 자, D-average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블록 잡으실 땐 중요한 건 필드명을 같이 이런 사업명, 부서, 주민번호 이런 필드명을 포함해서 블록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쉼표 열번호. 열번호는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열번호가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쉼표.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자, 조건 범위를 블록을 잡을 때 우리 고급 필터에서 이런 식으로 부서가 홍보이다. 뭐 직급이 사원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셨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도 이런 식으로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을 보실 때는 조건인 게 바로 맨 위에 행에 있어요. 부서가 홍보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조건 범위는 바로 C의 4부터 C의 5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부서가 홍보인이니까요. 그쵸? D-average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D-average. 자, 범위는 필드명과 함께 저는 B의 4부터 H의 12까지 하셔도 되고 J의 12까지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블록 잡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블록 잡는 게 맞아요? H의 12까지예요? 뭐 I의 12까지 잡으면 안 돼요? J의 12까지 잡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저희는 근무수당의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근무수당까지만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만약에 근무 시간의 평균이면 요 근무 시간까지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여기 전체 밑에 병합되어 있는 이런 곳 말고 여기 B의 4부터 J의 12까지 잡아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범위가 끝났고 쉼표. 자, 저희는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무수당의 평균을 구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근무수당이 몇 번째 열에 있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에 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열번호는 7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해요. 만약에 근무 시간의 평균을 구할 때면 열번호를 몇으로 지정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6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땐. 자, 쉼표 조건 범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서가 홍보이다. C의 4부터 C의 5. 자,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평균값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D-average 함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자, 요렇게 천 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래요. 천 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럼 라운드업 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라운드업. 자, 이 함수는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예요. 라운드업 하시고 가로 열고 올리려고 하는 값이 있는 셀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우리 지금은 함수식을 우리가 지금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함수식 다음에 쉼표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6789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셀에 라운드업 가로 열고 자, 이 셀을 찍어서 여기서는 이 셀을 찍어서 쉼표 예를 들어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소수점 저째 자리까지 나타내면서 무조건 올림하는 거예요. 만약에 2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2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쵸?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무조건 올림한 값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3은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지겠죠. 만약에 이 자릿수를 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쵸? 정수값으로 나타내고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예요. 만약에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1의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해서 나타나진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요. 1000원 단위까지 올림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자릿수를 뭘로 지정을 하셔야 될까요? 요 세 자리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쵸? 3이 되어야 돼요. 엔터 하시면 자 요런 값이 나타나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값이 디에버리지로 값이 나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하고 얘가 바로 지금 구한 평균값이에요. 그럼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내가 반올림하려고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앞에 이 값을 뭐 해요? 라운드 업해요. 무조건 올림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값이 있어요. 디에버리지로 구한 값이 있어요. 그럼 끝에 쉼표를 할 거고요. 마이너스 뭐요? 그쵸?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끝에 쉼표 넣고 마이너스 3. 1000원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라운드업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디에버리지로 구한 값을 1000원 단위까지 무조건 올림해서 나타내는 함수 엔터 눌렀더니 자 이렇게 나타나졌네요. 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라운드업 함수와 같이 알아야 되는 함수가 또 있어요. 라운드업은요.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예요. 근데 라운드 함수는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뭐가 돼요?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 5 이상인 값일 때만 반올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올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함수예요. 자, 하나 더. 라운드 다운. 얘는 무조건 내림이에요. 똑같아요. 셀 또는 함수식 쉼표 자릿수. 이 라운드업과 라운드 다운 함수까지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사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 문제에서 C의 5부터 C의 12까지 부서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ount if는요. 조건에 맞는 count,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여기서는 요 범위 중에 마케팅이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마케팅 사원수가 몇 명인지 구하는 함수예요. 자, count if의 공식은요. 조건 범위 쉼표 조건을 적을 때는 셀을 참조, 셀을 직접 찍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조건에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같이 한번 구해보면서 살펴볼게요. 제2의 13셀을 선택하셔서는 count if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해라. 자, 조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쵸? C의 5부터 C의 12가 바로 조건 범위예요. 그런데 이 범위를 부서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C의 5, C의 10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고 부서라고 이름 정의한 글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대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쉼표. 자, 조건은 뭐예요? 그쵸?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큰 따옴표 하시고 마케팅이라고 조건을
넣어주셔도 되고. 자, 요럴 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조건을 마케팅 글자가 있는 C의 6이나 C의 10셀을 찍어주실 때는 셀을 이렇게 참조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지 않으셔도 되신다라는 거. 자, 엔터 했더니 마케팅 사원수가 2명이라고 나타나네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수당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의 14셀에서 선택한 사업명의 근무수당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늘 나오는 함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함수죠. 자, H의 14셀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사업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사업명이 바뀌면 그 사람의 근무수당이 바뀔 수 있도록. 자, Vlookup 함수는요. 자, 어떠한 데이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예요. 자, Vlookup 함수의 공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는 Vlookup, 기준값, 기준이 되는 값, 쉼표, 범위. 자, 범위를 블록 잡을 때 주의할 점은요. 반드시 기준값부터 범위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쉼표,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저희는 지금 근무수당을 찾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중점으로 근무수당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 쉼표, 옵션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의 기준값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보면 H의 14셀에서 선택한 요게 바로 기준값이에요. 요거죠. 사원명이 바뀌면 근무수당도 바뀌기 때문에 이 H의 14셀이 바로 기준값이 되어집니다. H의 14. 자, 범위는요. 기준값부터 범위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사원명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사원명부터. 여기는 지금 사업명이 맨 처음부터 있는데 만약에 사업명이 여기 붙어 있다. 이 부서와 사업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사업명이 있는 곳부터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B의 5부터 쭉 어디까지? 뭐 J의 12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H의 12까지 하셔도 돼요. 여기서도 그럼 언제 H의 12, J의 12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지금 근무수당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근무수당까지만 포함시켜서 블록 잡아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J의 12까지 전체 다 블록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Vlookup,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를 잡았을 땐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서 블록을 잡았어야 됐지만 Vlookup 하실 때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으셔요. 필드명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범위는 B의 5부터 H의 12까지 잡아줄 거예요. 자, 열번호. 자, 저희는 근무수당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블록을 아까 이렇게 잡았다 그랬죠. 근무수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몇 번째요? 7번째에 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자, 열 번호는 7이 되어집니다. 자, 옵션은요, 여러분? 옵션은 정확한 값. 사업명이 이건 후에 정확한 근무수당이 구해져야 돼요. 정확한 값을 구할 때는 0 또는 펄스. 우리 엑셀에서 펄스를 0으로 인식하거든요. 유사한 값, 살짝 유사한 값에도 찾고자 할 때는 1 또는 true, 1을 엑셀에서는 true로 인식해요. 또는 생략 하면 자, 이렇게 유사값으로 찾아집니다. 저희 시험 보실 때는요, 무조건 정확한 값이에요. 그래서 0 또는 펄스를 옵션에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자,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는 Vlookup 가로 여시고 기준값은 H의 14셀 쉼표 범위는 B의 5부터 H의 12 이 중에서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근무수당은 7번째 열에 있어요.
자, 쉼표 하니까 유사일치냐, 펄스 정확일치냐 물어봐요. 0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펄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펄스라고 들어갑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건우의 근무수당은 77,000원. 만약에 사업명이 변경이 되면 근무수당도 변경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값을 선택하시고 저는 쉼표 스타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근무수당이 70,000원 이상인 자료의 행 전체의 다음 서식. 글꼴을 파랑에 굵게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B의 5부터 H의 12까지 블록을 잡아준 상태에서 해주셔야 행 전체의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수식을 이용하여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자, 조건은 근무수당이 70,000원 이상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식을 클릭해서 근무수당의 첫 번째 근무수당을 클릭해 보시면 H의 5셀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지정이 돼요. 요대로 지정을 하면 요 첫 번째 값만 탐색을 해서 70,000 이상일 경우에 서식이 지정이 되고 밑에는 탐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니까. 여기서는 이 행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H의 6, H의 7, H의 8셀을 계속 탐색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F4키를 하나, 둘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H열은 절대 변하면 안 되도록 달러가 들어가 있고 5행 앞에는 달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혼합 참조가 되어진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요. 뭐보다요? 7만보다. 자,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자, 서식을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70,000 이상일 경우에는 굵게의 색을 파랑색으로, 그쵸?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나오는 파랑을 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자, 빈 공간 클릭. 70,000 이상인 행 전체의 파랑의 굵게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19년 8월 B형 제1작업의 함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2작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